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정의를 밝혀낼 수 있는 것,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봉인한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것이 항소 자제라고 하는데,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양형이 몇 분의 몇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 사건 대장동 사건처럼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경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항소하는 것입니다. 일부 무죄가 나면 그 해당 수사 검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또는 사실적으로나 반드시 항소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국민들로서는 손해인 것이 1심 판결은 이 벌금 추징액이 7,400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오로지 400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 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결국 그 이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수뇌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오로지 지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일반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될 것입니다.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좀.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항소 포기가 법무부 장관의 이런 공개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같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장차관의 항소 불허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특별할 만한 것 같은데, 배경이 좀 뭐라고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주시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뭐요? 배경이 이런 방식부터 배경이 뭐라고 보시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고.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지시를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뻔하게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진행되었는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뻔한 이치를, 뻔한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하는 것이 저희는 정답이다. 재판 재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재판 재개하는 게 헌법상 불법하다,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국감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는요. 그다음에 내일 법무부 현황직이 요구하셨는데 법상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되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 하나, 그다음에 사회연구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하실 건지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그 헌법상 불가능하냐, 재판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설이 갈렸고요. 지난 우리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재개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판사 개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 재개가 헌법상 또 이미 서울고법원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일 법사위원회는 저희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를 하고
바로 뭐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당연히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추미애 위원장이 그거 차용할까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개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저희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철저히 봉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내일 출석을 못 시키고 저희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고 도둑놈이 지발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일 법사위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요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성호 장관이 그렇지 않다면 왜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법사위 회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미애 위원장 고발건은 저희가 충분히 추미애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요구에 따라 그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위원장의 직권 남용입니다. 당연히 고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여쭤봤던 아, 법무부 장관 고발이요? 아, 법무부 장관 고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사위 차원보다는 우리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거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같이 하는 것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법무부 대검 나름의 구체적인 성소폭이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짐작하시는 게 있는 게 없고요. 알려진 거는 특정과 대행 문제지만 업무상 대행 문제, 이동규 조형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알려진 거인데 통상적인 성소폭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저희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법무부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 검사의 글에 따르면 결국 중앙지검 대검까지도 만장일치로 결국은 항소를 결정을 했고 마지막 최종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의 생각,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생각이 법리적인 생각일 텐데요. 검찰의 생각에 따르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항소를 법무부가 막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민주당의 뭐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말씀은 딱 하나예요.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